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지금, 현재 원자로 추진선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조선업계의 연구개발은 친환경 선박 중 최고 효율이라 일컬어지는 원자로 추진 선박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이용해 원자로 추진선 개발에 나섰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추진선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9일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양 용융 염원자로 개발 및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신사업 확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MSR 기반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MSR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일종입니다. 해결료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으로 선박 수명 주기와 같아서 한번 탑재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원자로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 선박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원자로 내부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액체 해변료인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돼 중대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울산시에서 발전선용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현재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서울대와 울산대, 경희대와 카이스트 및 한국원자력대학교와 무진기원 등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부 석좌교수팀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난해 5월 시작될 당시 황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극지 해양 해저를 탐사하는 장비와 바다 위에 떠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 개념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피동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는 실용적인 초소형 원자력 발전 동력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피동 안전성은 원자로에 사고가 생겨도 안전성을 자연력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선박은 망망대해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자칫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요건을 고려해 황 교수는 피동 안전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황 교수는 초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 40년 동안 해결료 교체 없이 가동되는 해양 탐사선이나 부유식 발전선용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울산시와 황 교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경수로시 발전이 가진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초소형 모듈 원전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자로를 소형화해 선박에 적용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등 외신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친환경 운송수단을 연구하는 영국업체 코어파워와 프랑스 원자로 전문업체 오라노와 미국 원자력 발전 전문업체 테라파워 등과 힘을 합쳐 선박 추진에 적용 가능한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11월에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코어파워, MSR 기술이 핵심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MSR은 낮은 증기압, 낮은 반응성을 통해 고열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 높은 여료율을 보여주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원자로 해결료를 담고 있는 부분, 즉 노심에서 고압 증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용융염 원자로가 증기 폭발하지 않으며 경수로식 발전처럼 고압 증기로 인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 등 원자로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발과 관련한 세부적인 연구 진행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원자로의 소형화와 안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로 추진 관련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다만 수소 선박과 암모니아 선박 등이 최근에야 개발되고 있다.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원자로 선박이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 용융염 원자로의 기반이 되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원자로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사업에 나서며 그동안 축적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해 초기 SMR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기술 우위 확보와 시장 다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소형 모듈 원전은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추진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는 소형 모듈 원전을 장착하여 사용 중입니다.
또한 작년엔 정부에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발을 공언한 터라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소식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IAEA는 소형 원자로를 전기 출력 300메가와급 이하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인 의견은 전기 출력 500메가와트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형 모듈 원자로는 용량이 적으며 발전 용량은 300메가와트급 안팎으로 기존 원전이 1000에서 1500메가와트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작은 원자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용량을 줄이는 이유는 기존 태양광이나 풍력과 연계해 분산형 전원을 구축할 목적입니다. 용량이 큰 기존 원자로는 대규모 집중형 전원을 구성합니다. 집중형 전원은 용량이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형 송전탑과 같은 대규모 송전 설비가 필요하고 전기 사용량이 들쭉날쭉할 때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분산형 전원은 송전 설비를 작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가까이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사용량 변화에 따른 효율도 높습니다. 주로 태양광과 풍력 등과 연계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모듈화입니다.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및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담았습니다. 그 덕분에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용량을 줄이면 버스보다 작은 크기의 원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형으로 일체화하니 현장에서 건설이 필요한 기존 원자로와 달리 공장에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수소 경제를 위해 필요한 수소 생산 시설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 등에 이용하기 알맞습니다. 또한 쇄빙선이나 무역선 같은 장거리 항해를 하는 배와 군사용으로는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으로서도 좋습니다.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인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차세대 제트기 엔진 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총 288억 파운드를 들여 소형 모듈 원전 16기를 짓겠다고 지난 2019년 12월에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소형 모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추출한 뒤 수소와 탄소를 합성해 새로운 항공기용 합성연료를 개발하겠다며 수소 추출에 필요한 많은 양의 전기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 합성연료 제조 공장마다 자체 원전을 함께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도 적고 수습도 기존 원전보다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대부분은 냉각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사고로 냉각 기능이 멈추면 원전의 온도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쓰나미로 냉각 계통이 망가져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원전의 주요 계통을 한 개의 원자로 용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계통의 연결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사고가 나도 수습은 기존의 원자로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전은 통제를 잃으면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어야 합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이후 원전을 덮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수명이 다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1년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은 오는 2023년에야 1호기 하나를 덮는다고 합니다. 반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런 작업을 대형 원전 사고의 경우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핵물질 유출 전이라면 바다에 담가서 냉각을 해도 됩니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보다 앞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1990년대 중순부터 연구를 시작해 2012년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준 설계인가를 취득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크기는 대형 원자로의 10% 수준이며 발전 용량은 110메가와트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스마트 원전은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설계 이후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 원자로 설치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 추진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칫하는 사이 미국이 달려갔습니다. 현재 이 분야를 이끄는 곳은 미국입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피폭량이 적은 열화우라늄을 이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열화우라늄은 손으로 만져도 될 만큼 방사능 수치가 적습니다. 게다가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증식로 모델이기에 꿈의 원자로라고 불립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는 유스케일은 소형 모듈 원자로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받았습니다.
농축연료가 필요한 경수로 모델이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중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으로부터도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 파워는 먼저 지분 투자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9년 뉴스케일 파워와 원자로 모듈 일부 및 기타 기기 등을 공급하는 4,400만 달러 수준의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형 원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기술과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원자력 추진 선박이 미래의 조선시장을 대체하는 황금시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